격국용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이렇게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뭔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팔자의 큰 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맞추고 나서 우리가 집을 질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 구조가 올라간 다음에 텃파기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이런 다음에 뭔가 그렇죠. 그 나머지가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도 골조도 뼈대도 기본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뭐 내용물을 채우거나 뭐 데코레이션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골조만 세웠는데 그걸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건 아닌 거야. 다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건데 뭔가 진행돼 나가는 그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궁토의 관점으로 똑같이 월지 중심으로 봐요. 궁토도 월지 중심으로 보고 자평인전도 월지 중심으로 봅니다. 보는데 궁통은 전적으로 그 팔자 자체의 영역인 거예요. 그 본체의 영역인 거예요. 그 본체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본체에 작용하는 거 밖의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 팔자를 더 보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궁통에는 아예 그러한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그 구조 내에서 이게 뭐 과각 뭐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과거에 합격할 명조다,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자연의 순환법, 계절적인 이러한 원리를 시종일관 적용을 해서 이게 보는 거고, 근데 이거를 뭐 그 조후로 가지고 운을 대입을 한다든지 이건 또 아닌 거예요. 운은 또 별개의 부분인 거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잠평이라고 하는 거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본질적인 일간이 팔자의 주제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어떠한 상대적인 에너지와 호응을 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꾸려나갈까, 이렇게 순호화 갈까, 그걸 이제 과거 시절이나 지금 현대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봐나가는 거고, 일간과 월지와의 그런 생극, 재화, 뭐 생극, 비, 설, 뭐 이런 관련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다분히 공식적인 게 있고, 또 그런 거에 의해서 성격이나 패격, 뭐 이런 거를 격의 변화를 얘기하기도 하고, 단 운에 따라서 그런 격의 가감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평제 맨 뒤에 나 보면 그게 이제 그 행운론, 취운편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원국이 해석이 뚜렷하게 명확하게 잘 돼야 그 부분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차성을 좀 가지시면 되겠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정관격하고 제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사길신 중에 인수격이다. 그러니까 사길신은 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순이라는 거는 생애 관련성, 생애 관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생을 받는 거죠. 그러면 관성으로부터 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월지의 인성이라고 하면 그 월지 환경이 나를 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생하는 거고, 인성이라는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물론 십성이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간이 일간되게끔 뭔가 주변에서 우호적으로 호응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생하고 들어오는 그런 에너지인 거죠. 그게
뭐 부모의 사랑이나 보살핌, 관심, 뭐 애정이 되는 것도 되고, 당연히 관을 이렇게 수용하는 통로도 되는 거고, 또 그게 뭔가 공부도 되고 학문도 되고 자격도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사길신 중에서도 월지에 이렇게 정인격이면 대부분 그게 형충에 의해서 깨지거나 제극이냐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순탄하고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미 그 직업의 자리매김의 지향점을 험난한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 공부를 하는 거지. 자격을 갖추고 이래가지고 그런 쪽에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려고 한다. 정인과 편인은 그러니까 십성으로는 이게 편성이 되는, 그렇죠? 편인을 그 살상겁표라고 해가지고 탈식하고 도식하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일지편인이다. 일지, 뭐 이를테면 정묘, 병인, 임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편인을 좀 그 부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동방불인지조다. 뭐 이래가지고 불편하게 봤는데 요즘에는 그 전문가 성향인 거죠. 공부도 뭔가 치우치게 하고 집중되게 하고 자기 기호에 맞게 하고 편향적으로 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걸 잘 쓰면 전문가인데 그걸 또 잘못 쓰면 고집스럽고 내 눈에는 나만 보이거든. 내 안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인자이기 때문에 외골수 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발명이 나오는 거고, 예술이 나오는 거고, 잘 쓰이면, 그 내면의 침잠하는 에너지니까 고독이 어떤 철학이 나오는 거고, 이런 거예요. 정인하고 또 쓰는 에너지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월의 환경이 갔을 때는 정인으로 생하든 편인으로 생하든 어쨌든 일간을 생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보면 어떤 편인적인 공부, 정인적인 공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편인은 일간하고 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충돌한 에너지예요. 생하는 것도 이렇게 조화스럽게 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순일한 조화스러운 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치우친, 특수한, 특별한 그런 형태가 되기가 쉽죠. 물론 거기에 12지지의 상황, 음양의 상황, 오행의 상황을 다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궁성에 이렇게 편인이 갔을 때는 이거를 효신이다, 이런 성향으로 얘기를 하고, 월지 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길성으로, 길신으로 이렇게 본다. 그래서 정관하고 연결되면 좋겠죠. 정관하고 연결이 되면 다 이렇게 관성하고 인성은 결국은 서로 이렇게 호환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지가 인성이라는 거는, 특히 정인이건 편인이건 인성이라는 거는 일간을 생하는 에너지잖아요. 일간 중심으로 보면 일간이 신왕명이 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일간을 생하고 들어오는데, 환경적으로 생하고 들어오는데 음양조화에 이걸 균형을 맞춰가지고 생을 하고 들어올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그냥 기존 관법에서 억부를 얘기를 합니다. 일간이 왕하거나 강하면 설이나 극을 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약하면 부조를 받고 방조를 받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양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격의 입장에서는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정인으로 생을 받을 때는 그래서 정인격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어떤 신왕명이 만약에 돼 있다. 신왕명이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관이라는 거는, 정관이라는 거는 결국은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일간을 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일간이 왕해지거나 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가 쉬운데,
정인격으로 왕해졌으면 그러한 생을, 정관의 생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야. 이건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인격이거나 정관격이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운의 흐름이 웬만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관으로 7살이잖아요. 7살일 경우에는 7살은 이렇게 월지하고도 음량이 서로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압력이, 생하는 압력이 세게 들어온다는 얘기야. 지나치거나 치우침이 있다라는 얘기지. 예. 그래서 결국은 7살이 이렇게 7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일간을 생하고 들어올 때는 7살로서 인생이 생함을 받을 때는 결국은 그 4개가 되는 인성이나 귀계열처 생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일간이나 이게 이제 가늠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월지도 강하고 그러니까 인성도 강하고 일간도 강해요. 우리가 흔히 이거를 무슨 이렇게 종강격, 종황격 이렇게 따지잖아요. 인성에 따라서 강해지는 거를 종강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견겁지에 따라서 강해지는 걸 종황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편의상 구분을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일간이 강한지 인성이 강한지를 따져가지고 둘 중에 뭔가 부족했을 때 살인상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일간이 아예 당연히 월지가 인성이니까 통로가 일간하고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월지의 생을 받아도 일간이 좀 약한 형태라고 하면 그런 때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말로 얘기하면 딱 안 와닿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술월의 무술이고 7살이고 진년이기 때문에 7살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강하고 이렇게 재생살 하니까 그렇죠? 재생살 하니까 이 살이 더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살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이 살을 어쨌든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하는 방식이 식상으로 해결하거나 간목이나 을목으로 해결하거나 경금이나 신금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럴 때 임수가 이모일주가 아니고 임자일주로 놓였단 말이에요. 해시로 놓이고 신자의 합의 반합의 형상이 있어가지고 임수가 내가 그 대표성을 띠잖아요. 그렇죠? 신자합의. 그러니까 일간도 어때요? 일주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 일간이 왕하고 인성동안 강해서 정관일 때는 괜찮은데 편관일 때는 편관으로 생을 받을 때는 일간이 약하거나 인성이 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인성이 약하죠. 그렇죠? 나머지 글자들 중에서 이런 경우는 인성으로 생의 용법을 취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건 뒤에 이제 7살격 할 때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유일주가 수월이 돼서 무술이 되고 무토가 올라가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다 토금의 에너지가 어때요? 강하잖아요, 그렇죠? 강하잖아요. 강한데 이렇게 병인년생이 돼 가지고 관성이 결국은 관인 상생을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지금 인성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정관으로 생하고 들어올 때는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편관일 경우에는 다음 해에 태어나면 정묘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살인상생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인수격에 정관이 있고 식상이 있는데도 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무자시가 됐는데, 무자시가 됐는데 여기는 임진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임진시가 됐어요. 똑같이 이렇게 관인상생을 하고 들어오는데, 물론 여기 신유가 아니고 신미이지만 이렇게 인성들에 의해 가지고, 인성들에 의해서
일간이 이거를 토담애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구조 자체에서는 지금 술 중에 신금 정도밖에 없잖아요. 비겁이 그렇죠. 물론 이런 그 습토들이나 이런 조토들 어쨌든 토들에 의해서 이런 일간이 이렇게 묻힐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천간의 구조가 이렇게 정관도 보고 상관도 봤단 말이야. 합격의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관은 어때요? 이 상관은 이 무토라고 하는 토국수를 넘어서 수국화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결국 이렇게 임수는 진중의 뿌리를 가지고 결국 이렇게 신왕한 일간의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상관으로 그렇죠? 이렇게 금생수에서 쓸 수 있는 상관을 잘 쓸 수 있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는. 그러니까 갈등이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경우가 정관도 있고 이렇게 상관도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특수한 형태로 성격이 됐기 때문에 특수한 형태의 직업적인 구조를 띌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도 이런 상관경관의 구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으로 말하면 어떤 형태냐면 이러한 관인의 환경에서 이 상관을 쓴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무슨 뭐 이렇게 하는 사헌부, 사간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요즘 말하면 감사원 뭐 이런데 그런 구조인 거지. 그런 구조에서 관을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조절해서 쓰는 거예요. 조절해서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이런 글자가 이제 아니면 아까 같은 경우 이제 무자시로 식신이 밑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천간에 있는 연간에 있는 병화를 크게 극하거나 그렇지는 못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수니까 시지에 있고 마지막 자리에 있으니까 낙향에서 이게 무자합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배운 것을 이렇게 펼치는 거야. 후학들을 가르치거나 사부작 이렇게 관청에 있다가 이렇게 퇴청하고 와서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하거나 그런 걸로 쓰는 거죠. 이 많은 토들 때문에 크게 관성에 관여를 못 합니다. 또 그리고 지지에 떨어져 있고 시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석을 해가지고 그대로 던지면 그대로 그런 형태대로 그런 인자대로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직 발현이 안 됐다. 그럼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글자들이 아직 시지가 발현이 안 됐으면 시지는 가장 마지막 자리고 내 내면 자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수로 자수로 쓰여 있으니까 그렇죠. 자수라는 건 수가 똘똘 뭉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일간한테는 식신의 동태로 놓여 있으니까 식상이라는 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일간의 에너지를 설하는 에너지니까 그렇죠. 그게 앞에서 무자로 놓여 있으니까. 무자는 술 중에 아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자로 있었잖아. 술 중에 부터 올라간 거니까 내가 소시적에 관직에 등용되려고 했던 그런 공부겠지. 그런 학문이겠지. 똑같이 여기서 여기도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런 공부가 토국수하고 있고 근데 토국수라기보다는 무토하고 자중의 개수하고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정한 에너지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서 식상운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정관이 있을 때는 재성이나 인성이 보호를 하고 있는지. 자, 식상의 칠살이나 관살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관의 관살이잖아요. 뭐 토국수 수국하니까 직접적이에요. 직접적이고 즉시적이다. 그리고 재성이라는 간접적이다. 식상운이 왔을 때. 그죠? 식상생재 재생관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재성이든 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시간에 인수하고 합을 해가지고 쓰는데 그렇죠? 인수격이잖아요. 인성격인데 바로 식신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식신을 놓아서 무토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바로 붙은 자리에서 이렇게 식신으로 제
관을 하려고 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요 묘중에 그 을목이 시간으로 투간을 하고 이렇게 합의 에너지에서 요 식신을 제압을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제압을 하는 구조, 그렇죠? 해월의 임수일간인데 을에로 놓이고 기미로 놓였다. 기미로. 그럼 이런 구조죠, 그렇죠? 이건 여명인데 딱 이렇게 여기도 상관국을 이루려고 하죠, 이렇게 을에니까. 그러니까 기미도 굉장히 큰데, 기미도 큰데 정관이 큰데 강한 이런 상관이 그렇죠? 견관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타나요. 직업의 불안정성 뭐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로 어쨌든 이런 경우는 이제 합격이 되는 거예요. 합격이 안정적인 고정적인 그런 직업을 쓰기가 어렵다. 인수격의 식상을 쓰는 경우 이 경우는 인용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인수격인데 관성이 없어요. 관성이 없고 식상만 있다. 그러면 일간을 통해서 인생신하고 신은 일간은 식상을 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간 월지나 주변 환경이 인성의 생을 받으면 일간이 왕해지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운 거를 가지고 내가 관에 가서 자격을 가지고 관에 가서 일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아니고 배운 거를 어때요? 가르치겠다라는 얘기예요. 배운 거를 내가 드러내겠다라는 거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예요? 뭔가 그러면서도 관이 없으면 정해진 어떤 처소나 정해진 자리가 없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어떤 이런 형태로 내 역량이나 능력을 자격을 드러내서 펼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뭐가 되겠어요?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직, 가르치는 일, 그런 일. 그러니까 옆에 어떤 그 일주나 시주에 비견이 관여를 하면 뭔가 몸을 쓰는 일로도 가르치는 거야. 요즘 몸을 써서 가르치는 일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의 자격인데 몸도 반응하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지. 보통은 머리를 써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함양을 해서 가르친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용식상인 거예요. 그래서 신강하고 인수가 왕하면 너무 태과할까 두렵다. 이럴 때는 일간을 설기하는 것이 수기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쨌든 이제 기존에서는 그러니까 식신유기면 승재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으니까 한두 번쯤은 식신이 유기하면 지지에 뿌리가 있고 생을 잘 받고 있으면, 그러니까 식신유기하다는 얘기는 일간이 신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견으로 이렇게 근을 이루든 아니면 인성으로 생을 받든지 간에 그러면 왕한 에너지를 어떻게 써요? 그래서 왕자희설, 왕자의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태왕자는 극을 하려면 오히려 극이 이렇게 역극을 당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순리에 맞게끔 순조롭게 그 왕한 에너지를 식상으로 잘 설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흐름을 연결해 준다. 그래서 왕자는 마땅하게 의설, 이설자도 쓰고 이설자도 쓰죠. 이렇게 기운을 설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식신으로 가면 이거를 식신유기라고 얘기를 하고 상관으로 가면 이거를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 설정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떤 그 정기를 이렇게 꽃뿌리 영자를 쓰죠. 이렇게 잘 이렇게 설기하는 이렇게. 그래서 묘월에 을묘월에 병호일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신왕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신하고 상관으로 에너지를 표출시키는 거예요. 표출시키는 그러한 거죠. 물론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이렇게 되면 경우 신미가 되고
사가 되면 신사가 되죠. 여명이에요. 여기는 그죠?